한국갤럽조사 김태경 팀장님과 크래프톤 김우진 팀장님의 각자 분야의 인사이트가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김태경 팀장님의 발표는 우리가 이제 산업 영역에서 보통은 체감으로 아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각화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니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우진 팀장님 발표는 제가 많이 보아왔고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 전방위적으로 훌륭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감은 여기까지로 하고 성남 커넥트 세미나 이번 편의 남은 순서는 토크쇼입니다. 초대 손님들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토크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e스포츠의 주 향유층이 2030 세대인 만큼 비슷한 나이대의 현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하고 트렌디한 생각들이 있으리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의 젊은 현업자들을 모시고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방송에는 첫 출연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떨리시죠? 요즘 편하게 그동안 이제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자리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긴장은 조금씩 풀어져요. 보통 그래요. 또 저를 이제 의지를 많이 하시고 그럼 이제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KT 롤스터의 이원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전문기업 KT 스포츠에서 롤스터 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원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칠까? 네, 그 다음은 인벤의 신현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앱진 인벤 소속 기자 신현재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e스포츠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스토브 리그의 썰푸는 기자로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님블 뉴런의 윤서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님블리런의 윤서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서비스 중인 이제 배틀로얄 모바 게임인 이터널 리턴의 스포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S 애널리틱스의 사업개발팀의 권민석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PS 애널리틱스 박수. 우리 작가님이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는데 각각 따로 보셔도 한두 시간 정도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겪어온 과정들이 재미있고 또 어떤 것들은 엄청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관심 분야는 이제 각각 다 다르실 텐데 질문에 맞춰 초대 손님들의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토크쇼 중간중간에 채팅창에 생각날 때마다 남겨주시고요. 저희 스태프들이 모으고 추스려서 나중에 Q&A 시간에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이원일 과장님. 네. KT 롤스터의 사무국에서 일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e스포츠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건 아니었고, 이제 다른 담당 업무가 있어서 그걸 하다가 옆을 보니까 이제 e스포츠 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e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 너무 좋아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업무를 마무리를 하면은 혼자 e스포츠 담당자 찾아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 경기 있을 때 경기장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타이밍을 많이 노렸어요. 근데 그 시기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2017 시즌이죠. 그때 딱 인사 이동 시기에
이제 타이밍이 오게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e스포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T 스포츠에서의 어떤 그 스포츠 관련된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제일 크게 이제 야구, 농구 그리고 e스포츠 프로 종목으로는 그렇게 있고 예전에는 뭐 각종 스폰서 업무들이나 뭐 대회 후원 이런 것들 뭐 골프 선수단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구, 농구 그다음에 e스포츠, 사격 하키, 아마추어 종목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룹 공채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스포츠단의 대기업 스포츠단 쪽에 근무하게 되는 그런 코스가 그룹 공채 뭐 이런 형태였었는데 과장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신 건가요? 네, 저는 뭐 사실 운도 많이 따랐고 이제 제가 일할 그 시기에 이제 야구단이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분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시기가 좀 겹치면서 잘 풀린 거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 팀들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냥 그 사무국 직원을 그러니까 팀 사무국 직원을 바로 채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네네. 네, 아마 이제 과장님은 그 스포츠단에 먼저 포함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e스포츠 쪽 업무를 배정받는 그런 형태. 네네, 맞습니다. 약간 과도기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e스포츠 시장이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팀들이 좀 기업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용도로 사실 활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인력들이 많지 않은 속에서도 이제 이것저것 여러 업무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계속 보고 배우면서 이제 실력을 좀 누적시켰던 게 나중에 이제 인사 이동할 때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자님들 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 팀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과장님이 하시는 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롤스터 팀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수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업무들을 이제 제가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는 뭐 또 다른 예,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이제 생겼고, 예, 지금은 딱 운영 쪽으로 전담해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 그 뭐 운영에 관련된 인력들이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상황인 거죠? 그쵸. 그때 이제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운영만 담당하는 네. 직원들도 좀 늘어났어요? 아니면 좀 다른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예. 늘어났다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아서 예, 아직 많이 힘들기는 한데 네, 그래도 네. 늘어난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e스포츠 업계의 팀 조직의 이제 뭐 지배 구조나 네. 또 운영 목적 등이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기업화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원유 과장님이 처음 사무국에서 일을 하실 때와 지금이 업무나 조직에서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기업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케팅 용도로 조금 비교적 가볍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팀을.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선수들 뭐 연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e스포츠 전문 회사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조직도 커지고 이렇게 업무도 점점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팀을 운영하는데 이제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팀 운영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기가 벌써 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팀이 예전에는 홍보, 마케팅으로 이제 그룹에서 책정되어 있던 어떤 그런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서 네. 별도의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아예 혹시 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쵸. 네. 크게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또 뭐 스폰서십이나 뭐 파트너십 같은 형태를 뭐 라이트한 버전으로 좀 진행을 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따라 늘어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파트너나 아니면 뭐 내부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또 그런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적합한 형태로 조직 구조가 좀 네. 맞춰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팀장님, 이제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후속 질문 예상 리스트 중에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다른 팀에는 없는 KT 롤스터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다른 프로 종목들이 있어서 같이 뭔가 시구도 할 수 있고 이제 농구장 가서 시투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또 지금 저희가 연습실이랑 숙소가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64 빌딩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이 가깝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한강 보러 몇 발자국만 걸어 나가면 이제 갈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선수들이 또 이제 리프레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뭐 프런트를 원하는 이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과장님이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좀 더 유리하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e스포츠 전문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제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 이제 어떤 직종에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먼저 좀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뭐 스터디도 하시고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시고 예,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셔서 뭐 나중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면접을 보게 된다면 확실히 혹시 어떤 분야가 특별히 더 좀 유망할 것 같다? 뭐 개인적인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은 어떤 스킬을 가지는 게 스킬셋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낫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컨텐츠 쪽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예,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영상 편집. 촬영 아니면 뭐 이런 조작하고 이제 만지는 것들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은 다 취합을 해서 끝에 같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까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잠깐 들어보고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질문을 받고 또 과장님이랑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벤 신현자 기자님입니다. 요즘 LCK에서 가장 핫한 기자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저희 작가님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기자는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인터뷰를 이제 받는 입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입장이 변경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신지 물어보자고 이렇게 대본에 적어 주셨어요. 인터뷰를 받는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인터뷰를 하는 입장의 기자고, 그리고 인터뷰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어요. 다양한 성격의 분들과.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좀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인지, 뭐 좋다기보다는 좀 괜찮은 답변인지 그런 거를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주신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이런 답변을 원할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좀 제가 질문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좀 답변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조금
기셨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들으면서 너무 길면 자를게요. 말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좋은 기회로 토크쇼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좀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질문을 적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게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인터뷰이들이 말을 조금 못해도 좋게 생각해야겠다 하는 항상 그 자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면. 네, 이번에도 아마 끝나고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보통 인터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대부분이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내가 기자가 되고 싶은데 기자들은 보통 인터뷰를 하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은 뭐 기자의 뭐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풀어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하는 사람 입장이 되어본 분이 당연히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님과의 인터뷰가 특별히 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자 그럼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떻게 먼저 이제 e스포츠 기자님이 되셨나요? 저는 되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대생이었어요. 특히 이제 LOL이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쯤에 이제 한국 서버가 열렸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고 저한테는 정말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럴 정도로 되게 신선한 즐거움이어서 한국 서버 2012년에 열렸나요? 네, 2011년 11월 2011, 12년 그 넘어가면서 아마 여기였던 걸로 훨씬 기억을 어리게 하는데 봤는데 나는 제가 그때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게임을 막 이제 집중해서 되게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업보다는 게임의 비중이 제 삶에서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거 뭐 공부도 못 잡고 게임도 못 잡겠다 싶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e스포츠 쪽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신분이었다 보니까 뭐 진로를 보기보다는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찾아봤고 그러다가 e스포츠 학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서 무작정 이제 저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자퇴한 사람인데 중간까지 다니다가 저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가서 면접 보고 이제 다른 분들처럼 해가지고 e스포츠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어디예요 e스포츠 학과가? 전남과학대학교 있는 데가? e스포츠 학과입니다. 네, 거기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e스포츠 기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e스포츠 학과를 졸업을 한 게 기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e스포츠 학과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e스포츠 기자의 존재 자체도 되게 희미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되게 희미하게 알았을 것 같고 e스포츠 학과에 가면서 되게 e스포츠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들이 많구나 그런 거를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몸소 저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글은 뭐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너무 개인적인 답변인 것 같긴 한데 어머니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많은 경력이 있으셔서 자연스럽게 좀 어렸을 때 글 쓰는 걸 배웠고 책 읽는 걸 배웠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공대생이지만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글을 쓰는 직업이시고 네.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면서 이렇게 잘하셨고 근데 학교는 공대를 가셨고 근데 공대를 자퇴하셨고 e스포츠 학과 쪽으로 이제 옮기셨고 옮기신 이후에 이제 e스포츠 학과 졸업과 이제 원래 이제 글을 좀 쓰고 계셨던 그 능력을 바탕으로 기자님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인벤에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인벤에 입사한 게 아마 2017년 2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15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타 매체에서. 근데 사실 인벤으로 이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쨌든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e스포츠라는
업계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e스포츠에 조금 더 몰두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인벤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직장으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겜돌이들한테는 인벤은 꿈의 직장이잖아요. 지금 뭐 다른 의견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롤인벤을 보면서 게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면 내가 좀 더 e스포츠에 집중적으로 좀 몰두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직을 결심해서 인벤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인벤 들어가 보니까 롤 덕후 많던가요? 롤 덕후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막 업무 중에서도 막 게임 얘기하시고. 엄청 많이 하죠. 저희는 게임도 회사 진짜로 내전도 하시고. 진짜 많이 했고 네. 그럼 꿈의 직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정말로. 저는 지금도 게이머들에게 꿈의 직장은 인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시청자님 중에서도 기자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게임 좋아하고 그다음에 게임에 관련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인벤 들어가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재밌네요. 저희 작가님이 특별한 이야기 있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적어주신 게 있어가지고 질문 좀 이어서 드리면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제목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슬럼프를 완벽히 이겨냈다. 자, 그렇다면은 글을 쓰는 기자님에게 슬럼프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생활을 하면 어떤 순간에 뭐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뭐 어떻게 이겨냈다. 이를테면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e스포츠 기자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되게 프리랜서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취재를 하고 무언가를 기사를 심도 깊게 쓰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발로 찾아서 그 이야기거리를 찾고 취재하고 이제 기사를 쓰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수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칠 때가 오고 분명히 좀 힘든데 싶을 때가 오고 그리고 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런 상태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슬럼프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일을 하면서 한 2번 정도의 슬럼프를 겪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 좀 파회법을 이제 살짝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파해법 나오기 전에 네. 어떤 고민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아마 3, 4년 차쯤이었을 것 같아요. 인벤으로 이직을 하고 뭐 1년쯤 되었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글을 잘 쓰고 있는가? 라는 고민이 되게 그런 스킬적으로 아니면 네, 스킬적으로.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인가? 잘 쓰는 글이란 무엇인가? 되게 되게 난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이 한 번 딱 머릿속에 드니까 그게 떠나지를 않더라고. 그게 되게 몇 달간 지속이 되면서 글을 못 쓰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내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색깔이 없는 사람 같고 막 그런 다양한 생각이 잡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일의 집중도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게 좀 오래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슬럼프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문득 생겼어요. 나는 왜 기자 일을 아직도 하고 있을까? 내가 기자로서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자로서 좀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 고민이 들면서 또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또 슬럼프가 왔었죠. 아무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맞아요. 보통 슬럼프라는 단어 같은 거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보통 슬럼프라고 단어를 쓰고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매너리즘? 약간 요 단어가 오히려 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를 가고 일을 하지만 어차피 항상 특별한 일을 해왔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그냥 그날 그 일을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고 그런 세월이 되게 오래돼서 돌아봤는데 몇 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인데 슬럼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 단어로 봤을 때 좀 잠깐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고 자 여하튼 매너리즘이 아닌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의 그 슬럼프를 겪으면서 저에게 맞는 이제 극복 방법을 이제 찾아냈었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목표 재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좀 재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슬럼프 주기에 비슷하게 뭐 3년짜리 목표, 뭐 4년짜리 목표, 나 슬럼프가 자주 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뭐 2년짜리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가면서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첫 번째 고비가 왔을 때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나의 강점이 무엇일까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인터뷰를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나는 좀 기깔난 인터뷰어가 한번 돼보자. 이 e스포츠 업계에서 선수들과 좀 더 진솔한 인터뷰를 선수들에게 이끌어내고 좀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또 되게 열심히 인터뷰에 집중하고 몰두를 하면서 일을 했죠. 그때 페이커 인터뷰 하셨던 거예요? 베이커 선수 인터뷰는 최근에. 최근 하신 거고. 네. 페이커 근데 그때도 선수 인터뷰 네네. 되게 기억에 남으시다고. 네. 베이커 선수 인터뷰는 되게 기억에 남고 제 커리어에도 또 한 페이지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베이커 선수 인터뷰하면서 되게 사실 베이커 선수를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찾아오진 않아요. 워낙 스케줄이 많고 바쁘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근데 되게 좋은 기회로 인터뷰를 하게 됐고 다행히 인터뷰가 또 재미있고 좋게 나와서 좀 좋은 반응도 얻었고 저 스스로도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슬럼프랑 연관돼 있었던 건가요? 아닌가요? 또 다른 일인가요? 두 번째 슬럼프를 이겨낼 때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인터뷰는 됐다. 인터뷰는 진짜 열심히 많이 했고 잘 했고 나름 좋은 성과를 냈다. 근데 나는 인터뷰만 하는 사람인가? 인터뷰만 할 줄 아는 기자인가? 그런 생각에 이제 다음 목표가 나를 알려보자. 사실 e스포츠 기자를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저를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통해서 좀 그런 쪽에 몰두를 하면서 두 번째 고비를 넘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야, 그래서 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뭐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급도 없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데스크가 되는 거가 있고 그쵸,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다 현 기자로. 현 기자님이시니까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가치를 높여가고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기자님이 정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를 기억하는 것들은 아주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자님들도 이렇게 자기 PR이 이렇게 필요한 그래서 인벤 기자님 혹은 신현재 기자, 신현재 기자로 기억에 남는 그런 목표를 가지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현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기자님 얘기 좀 들어봤고 기자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진짜 양질의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자 윤수아 팀장님, 님블유령. 우리 팀장님은 2020년에 이 자리에서 뵙고 이렇게 또 뵙네요. 그죠? 네, 그러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은 종목사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업계 이력이 뭐 종목사로 이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원래는 좀 행사 대행이라든지 뭐 이제 스피어 게이밍이라는 이제 e스포츠 팀도 운영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다양한 e스포츠 종목들,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경험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그런 e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경험도 좀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한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각자만의 e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들에 대한 대회 운영 경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원래 님블뉴런하고는 이제 클라이언트 대행사 관계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님블뉴런의 그런 e스포츠 대회를 좀 대행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올해 초에 이제 님블뉴런이랑
이제 젠지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이제 e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확장을 해보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파트너십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e스포츠 프로젝트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런 젠지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들에 인볼브 돼가지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니블뉴런에서 찾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니블뉴런에 합류해가지고 e스포츠 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터널 리턴이죠? 네, 맞습니다. 게임. 그 게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셔도. 저희 이터널 리턴은 이제 사실 불서라고도 예전에 많이 불렸어가지고 불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유저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18명이 이제 루미아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제 싸우는 한 명 혹은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이제 배틀로얄 게임이고요. 이제 쿼터뷰이기 때문에 이제 쿼터뷰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보통 생각하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와 비슷한 시점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e스포츠 관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진짜 잘하신다. 이 질문은 사실 여기 안 적혀 있는 질문인데 내가 네. 그쵸 기습적으로 질문한 건데. 네, 살짝 당황했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질문 드릴게요. 미리 준비하셨던 질문. 네. 자,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했던 대회가 있었고 그게 팀장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대회였고 그때 그 대회가 과연 팀장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대회를 이제 좀 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제 게임 런칭 이후에 계속 코로나가 좀 있었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대회들이 거의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그런 게 풀리는 기류가 있었잖아요. 올해 초부터 좀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풀리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오프라인 대회를 한번 해보자 관중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회사에 얘기를 했고 그 시기로 잡았던 게 이제 5월에 있던 이제 마스터즈라는 대회 결승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좀 처음 하는 일이 좀 다 그렇지만 좀 두렵고 되게 떨리고 그렇지. 긴장도 많이 되잖아요. 맞지. 사실 이제 5월 대전 경기 결승전이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회사 동료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회 막상 이렇게 했는데 관중 안 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회 전날까지 엑스배너 이제 만들면서까지 얘기를 그렇지. 했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막상 당일이 되니까 경기장 오픈 시간 전부터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셔가지고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첫 오프라인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도 많이 안 되고 사실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저희 유저분들이 저희 팬들이 이렇게 저희 e스포츠를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또 이 행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또 5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플레이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 플레이 엑스포에서도 저희가 이제 부스를 운영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또 많은 팬분들을 또 만나고 그런 이제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좀 오프라인 행사들을 최근까지 좀 탄력을 많이 받아서 이제 8월에 부산에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 이제 26일, 27일에 대전 경기장에서 또 시즌 파이널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5월에 그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디지털 콘텐츠고 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방송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달을 하는 방식도 디지털 콘텐츠고 그래서 집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요 과정에서 오프라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오프라인 이벤트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이제 최근에 많이 했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유대감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도 이제 대회를 좀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평소에 이제 게임하던 친구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뭐 응원하는 선수 이제 응원도 해보고 뭐 지나가는 이제 코스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어보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이 그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그 유대감을 좀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감 때문에라도 이제 오프라인 현장을 좀 사랑해 주시고 그 오프라인에서 그 느낌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경험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게 온라인 경험과 다른가요? 연장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경기를 보고 이제 같은 해설을 듣고 뭐 또 사실 사진 같은 거로도 충분히 이제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전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그 이제 행사장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어 본다는 거는
이제 또 현장에 가지 않으면은 좀 겪기 힘든, 얻기 힘든 경험인데 이런 게 굉장히 또 유저분들이나 그런 e스포츠 팬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행사장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이거를 약간만 이제 트위스트 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행사장 그 상황과 뭐 환경과 그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저희 게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어쨌거나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유저들과 함께 만드는 게임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와의 소통 또 이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유저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e스포츠 그 이벤트를 내가 즐겨줌으로써 네. e스포츠 이벤트가 계속 있을 수 있게 네. 그거가 있게끔 하는 근거를 또 종목사나 다른 이제 뭐 스폰서들이나 다른 브랜드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팀장님 얘기를 좀 들어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PS 애널리틱스의 권민성 매니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은 e스포츠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특별하다고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인 자기 PR?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자기 P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도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달 정도 해외여행 재밌게 놀다 보니까 막상 어떻게 해야 되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업계 위주로 좀 다양한 직종에 이제 취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면접도 보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한 이 커넥트 세미나 같이 이 공간 똑같은 그치. 공간에서 진행한 그치. 이제 그런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2018년도였었나요? 그때가? 19년도 19년도였었나요? 맞아. 그래서 사실 그 간담회를 애초에 갔었던 이유도 제가 원래는 지원하고 싶었던 이제 e스포츠 회사가 있었는데 마침 오프닝들을 보니까 이제 중국어 위주로만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는 여기서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라는 거는 이제 구인을 하는 포지션이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네,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지원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우린 중국어를 못하니까 네. 영어는 뭐 어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가보자. 어떤 얘기를 하시는 그렇지. 어떤 분인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뭐 말씀하셨던 내용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분이랑 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워낙 커서 그랬는지 좀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어떻게? 다시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그때는 마침 또 제가 면접이 몇 개 떨어졌던 또 상황이어서 네. 이거 아니면 약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 내가 그때 이제 그 분이야 발표자야. 그 회사의 담당자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뭐 제 얘기를 했죠. 저는 누구 권민석. 권민석입니다. 네, 저는 이런 대학교를 이제 다녔고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대학교 때 e스포츠 동아리를 그래도 작게나마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맺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일단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오케이는 당연히 하지 않으셨죠. 다짜고짜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셔도 다 들어주시던가요? 착하신 분이어서 끝까지 참아. 이게 끊고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셨네.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e스포츠 업계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저한테도 누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온 적은 없지만, 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을 계기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또 따로 찾아뵀어요. 네. 그러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그럼 같이 하자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고 지금 PS 애널리틱스 회사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취직을 했다는 얘기 같은 것들은 진짜 들어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예를 들어 뭐 스시 이제 일본 가서 뭐 마스터님 제가 스시를 배우고 싶습니다. 뭐 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가능한데 e스포츠 업계에서도 이렇게 아마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이제 이건 저에 대한 케이스인 거고 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도를 안 하면 확률은 0%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게 일단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 좀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보시는 시청자님 중에서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영감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너무 제가 영광. 근데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지금 이제 많이 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어떤 회사에 누가 이렇게 강연자로 나온다. 그럼 거기를 가. 가서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거를 딱 잡고 저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막 이력서를 딱 내밀고 이렇게. 그렇죠. 나쁘게 보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좀 귀찮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 뭐지 하고 한 번은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없는 포지션은 사실 만든 거에 가까우니까 다 중국어 포지션만 사실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진짜 너무 특별한 이야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하나 적혀 있는데 다음은 이제 그 노트롤즈 디스코드 스크림 채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 노트롤즈 트롤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면 뭐 트롤은 가라 뭐 이런 뜻인가요? 뭐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의미인데요. 일단 노트롤즈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개설이 되었던 이제 만들어졌던 이유는 다들 게임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팀 게임을 할 때 모르는 팀원들의 이제 욕설이라든지 비매너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게임을 즐기려고 게임을 하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게임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안 좋아하게 되는 요소가 많이 되어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해결을 하는 건 매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게임이 보통 요즘에는 팀 게임인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팀을 한번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하나의 스포츠 같이 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조성해 주자라고 하면은 사실 팀원한테 그렇게 욕은 하진 않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게임을 하고 이제 치열한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키워가는 이제 그런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생각을 해서 노트롤즈가 처음에 개설이 되었고요. 노트롤즈라는 말처럼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는 좀 사람을 관리를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명이 들어가는 게임에 트롤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게임은 엄청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 단 한 명 때문에 9명이 안 좋은 경험을 겪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는 좀 그런 트롤들을 좀 없이 우리 행복한 게임을 좀 재밌는 게임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개설이 되었고요. 사실 요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6명이 이제 저랑 이제 스텝들 연주 같이 하는 친구랑 이제 네. 한 명 정도 더 네. 있었는데 이거를 홍보를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요를 좀 갈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팀 게임에 대한 이게 단순히 뭐 자기가 프로를 준비한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 5대5 게임을 한다는 게 모르는 사람과 게임을 하는 것과 이제 상대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들의 전략들과 뱅과 픽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게임 전에 단순히 그냥 게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을 정말 스포츠처럼 전략도 준비하고 이제 우리들만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약간 전투에 임하는 그런
하나의 스포츠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축구 동아리 같은 거 가입해서 네. 거기 가도 이제 아마추어 팀이지만 감독님도 있고 뭐 코치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추어 활동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트롤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그 일 끝나고 갔어. 10시에 이제 가가지고 딱 한 게임 진짜 나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이 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게임에 트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다른 뭐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뭐라고 하죠? 핵이라는 핵쟁이 같은 걸 만나버리면은 내 이 저녁에 이 너무 소중한 이 한 시간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되게 이제 필요한 접근이었다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접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 인문학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사회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기술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매칭 뭐 플랫폼 같은 거 매칭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 제공하는 걸로 해서 누군데 나 전적 봐봐 나 깨끗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증명해서 그래 나랑 같이 게임할래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회성 뭐 인문학적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노트롤이라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트롤이 돼서 이 귀한 소사이어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기서 나를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난이 있어도 잘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나의 트롤성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게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는 나는 이제 노트롤즈가 굉장히 그 사회학적인 그러니까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잘 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다양한 영역의 일을 소화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회사 내에서 회사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또 PS 애널리틱스도 이제 어떻게 스타트업 규모 치고는 그래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특성상 이제 특정 일을 할 때 보통 그 사람이 책임을 맡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게 한두 개 정도 이제 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날 때마다 책임지고 이것을 이제 문제 없이 잘 클리어하자라는 것에 이제 좀 많은 부담감이 그 얘기를 딱 느끼지만, 하시는데 그걸 느끼지만 또 그거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또 뿌듯함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고 해서 아름답게 뒤를 이제 약간 마무리 지으시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이원일 과장님 고개를 엄청 이렇게 너무 공감을 해주셨어요. 예상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떨어지시나 봐요 회사에서. 아, 뭐 저희도 이제 회사가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일들을 소화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네. 기자님은 그런 건 없으시죠? 뭐 영역 바깥에 뭐 기사를 써라 뭐 이런. 그쵸. 저희는 뭐 그냥 다양한 종목을 다 한다 정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현직자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아마 지금 생방송으로 토크쇼를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 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런 시청자님들의 질문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문이 있네요. C9의 경우 미국 공군 예비단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KT도 이러한 파트너십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관련성이 적은 분야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e스포츠랑 뭐 관련이 없다 아니면은 뭐 관련이 적다라고 해도 사실 그 두 뭐 회사 뭐 두 단체가 모여서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트너십이라는 게 가장 단순하게 이제
단순하고 쉽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도 뭐 다양한 파트너십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보통 이런 단어 많이 썼거든요. 엔데믹, 뭐 논엔데믹 이렇게 해서 엔데믹 하면은 유관 산업의 어떤 뭐 브랜드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고 그 유관 산업을 뭐 장비, 또 유니폼이면 이제 뭐 스포츠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되게 e스포츠랑 잘 어울리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분류를 하고 논엔데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코카콜라 음료수가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또 뭐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했던 그런 학술적으로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제는 그 논인뎀이라고 예전에 이제 분류했었던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이런 브랜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코카콜라라던가 나이키라던가 이런 데가 훨씬 더 크게 우리 그 e스포츠 업계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을까.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C9이 미국 공군 예비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놀라운 걸 수도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KT도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KT가 이제 KT가 어떤 그룹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쟁사가 아닌 이상은 모든 회사를 다 파트너십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어떻게 좀 질문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LCS에서 유튜브 미스터비스트의 시드권 인수 소식이 들리는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도 이완열 과장님이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 미스터비스트의 시드권 인수라는 것들은 이제 일단 그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팀의 시드권을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이 인수하거나 그냥 크게 구분했을 때 개인이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조직이 인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조직이 인수한다 그러면은 회사가 인수를 했으니 그냥 그 팀의 및 주인이 이제 그 어떤 회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개인이 인수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스타들이 팀을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유튜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에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예.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모든 팀들이 다 오너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오너들이 어떤 철학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제 이 e스포츠 팀을 뭐 창단을 하든 인수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짧게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하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뭐 주인이 뭐 어떤 가문이다.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팀을 인수하는 걸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비전을 그 비스트가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비전을 보고 뭐 실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뭐 굉장히 좀 창의적이다. 혹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신현재 기자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질문이네요. 기자라는 직업이 프리랜서처럼 직접 발로 뛰면서 기사의 소스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소스를 찾을 때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주로 얻으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기성이잖아요. 그 당시에 좀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거를 최대한 빠르게 기사화해서 전달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를 끊임없이 계속 접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또 이제 대회를 보고 그리고 또 뭐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저는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영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직업이 진짜 이 e스포츠와 이 기자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계속 퇴근이 없네요. 그냥 나는 이제 뭐 미디어도 끊고 내 일을 다 끊고 뭐 소스 찾는 것도 끊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 예를 들어 주말 내내 이틀 동안 3일 동안 자유야. 그럼 자유 있다가 나중에 월요일날 딱 왔는데 다 놓치고 막 이래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e스포츠 기자가 되는데 그 허들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생업계다 보니까 e스포츠가 여전히 좀 그 허들은 되게 낮은데 여기서 살아남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8년 가까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봐왔고, 근데 보통 다 그런 문제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뭔가 나만의 삶과 일과의 그 영역이 좀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또 대부분 취미가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분리시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세월을 몇 년? 저는 2015년부터 약 7년, 8년째 지금. 2번 슬럼프가 되겠는데요. 그죠? 이 정도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직업이 쉽겠습니까? 뭐 어떤 직업이 쉽겠는데 기자라는 직업 지금 그러면 조금 그냥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드리면 지금은 유지하고 계시는 원동력은 뭐예요? 저는 여전히 제 이름을 알리는 것의 목표를 아직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좋아하시고. 네. 왜냐하면요, 저는 사실 뭐 여전히 게임 좋아해가지고 아까 핸드폰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e스포츠 뭐 게임 쪽으로 되게 좋아해서 직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그렇죠. 게임 안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네, e스포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알리는 게 목표시고, 그다음에 여전히 게임을 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권민석 저기 매니저님 질문 좀 보여주세요. 자, 노트롤즈를 비롯해 다양한 종목들의 스크림 서버들이 존재하는데 스크림 서버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디에 가치를 매긴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 이제 좀 답을 하자면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부터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뭐 일반 유저분들께서도 게임 내에서 큐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치열한 게임을 어떻게 보면 찾기 위해서 스크림 서버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스크림 서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어떻게 보면 e스포츠에 조금 더 활력을 많이 불어 넣어주는 더 팬을 많이 생기게 해주고 그 게임에 좀 더 인볼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 e스포츠 업계 들어온 지 뭐 나이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답은 안 드리지만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생소했던 단어였어요. 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저 스포츠 쪽에서는 못 들어봤었던 것 같고, 물론 제가 스포츠 전공 쪽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예전에는 뭐 스크림이란 단어 자체는 뭐 일반 우리 이제 그 시청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기자님들도 안 쓰고, 왜냐면 일반 저기 우리가 시청자님들이 모르니까 안 쓰고, 그 팀들만 사실은 사무국에서는 당연히 알겠지만 그렇게 썼었던 건데, 요즘은 이 스크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 저는 MZ세대가 아니지만 MZ세대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그런 단어를 되게 쉽게 쓰시고, 스크림 뭐 채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전혀 그게 어색하거나 이렇지 않으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그것 자체가 그냥 가치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필요 없는 건 없어져요. 예, 사람들이 안 찾는 거는 없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없어진 거 꽤 많이 있죠. 부활시키려고 해도 부활이 안 돼요.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 부활이 안 돼. 도토리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부활이 안 돼. 도토리 다 줘도 아무도 싸이월드에 내 홈페이지 안 찾아오면 그 도토리 갖고 제가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로 뭐 제가 뭐 도네이션을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 좋을까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자, 요거 볼까요? e스포츠 업계에 발을 들이려는 구직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쵸, 산업이 성장한다고 우리가 많이 체감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여기서는 본인들은 이제 게스트님들이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또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요거는 부연 설명을 좀 먼저 해볼게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데, e스포츠 업계에 발을 들이고 싶은데 뭐부터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필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필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e스포츠 업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이게 지금 낮지 않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만약에 뭐 높다면 높은 장벽을 예를 들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뭐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하 팀장님 아까 답변은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네네. 서하 팀장님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사실 이 e스포츠 업계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일부 강연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이제 많은 직무들이 합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사실 거기 필요한 이제 스킬들이 있을 거고, 그런 스킬들을 이제 연마를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이제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거는 뭐 제 주변 사람들 케이스를 봤을 때는 사실 대부분이 좀 대회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가장 쉽게 아무 스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근데 여기서 뭐가 좋더라, 뭐 나는 방송 쪽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기획하는 쪽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좀 디벨롭 해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저도 이 방법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다음 진입 장벽이 이제 업계로의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 얘기겠죠. 그건 사실 이제 또 그 먼저 이제 진출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e스포츠 업계가 굉장히 좀 좁고 이제 사람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e스포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자체가 게임 업계에 비하면 되게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뭔가 성과를 이제 사실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딴 데서 뭐 추천을 받아서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이런 좀 정량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이제 좀 채용을 할 때 있어서 좀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된다면은 이제 또 그 능력 있고 굉장히 재능 있는 분들이 e스포츠 업계에 진입하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질문 들었을 때 제가 보통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겠냐 했을 때는 뭐 팀장님 되게 설명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권민성 매니저님처럼
무작정 가서 두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입장벽이라고 왜 그분들이 느낄까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e스포츠 쪽에 열리는 잡들이 워낙 적고 그것을 적게 열리는 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보게끔 되는 것대로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래서 그것이 진입장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 또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e스포츠 기업들이 사실은 스타트업이에요. 예. 여기에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처럼 공채를 몇천 명씩 뽑는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예, 지금 없어가지고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을 때 그게 진입장벽인데 여러분도 똑같이 스타트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회사들이 한 몇 년 앞에 있는 회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분들이 그룹을 이루고 팀을 이루고 파티를 짜서 뭔가 좀 새로운 e스포츠 쪽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참신한 어떤 그런 바람을 불어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만 예쁘게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또 드렸고 한 분 정도 똑같은 주제 제가 과장님 과장님 아무래도 과장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짧은 시간이나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일단 앞에서 이제 팀장님이랑 말씀해주신 게 너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진입 장벽이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진짜 나는 꼭 저 팀을 아니면 저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게 아니라 정말 e스포츠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렇게 러프하게 좀 넓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LCK 10개 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주변부터 사실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문나기 마련이고 다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서로 이제 평가? 뭐 소개? 이제 다 이제 이미 뭐 그런 인식이나 잘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이제 쉽게 그래.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변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친구들도 쫙 보고 그다음에 또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눈에 예쁜 애가 다른 사람 눈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도 또 듣고 그런 애들이 보통 좋은 자리에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업계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저에게도 뭐 언제나 큰 즐거움이자 기쁨인데요. 그래서 끝날 때는 항상 아쉽고 또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진심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한 분씩 제가 소감 들어볼게요. 아까 방금은 이제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으니까 매니저님부터 해서 반대로. 사실 이런 자리를 나온 게 처음이라 엄청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실장님을 좀 많이 의지를 하게 됐었던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 되게 좋아. 엄청 좋아 이런 거. 이거 직장생활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그래도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사실 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아. 대통령에게 내가 내 잡 어필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좋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우리 사 팀장님. 사실 그 지금 저희 앞에 저희 팀원들이 좀 따라왔거든요. 박수! 따라오. 아니 이게 막 따라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따라와가지고. 이게 별로 이렇게 또 약간 꼰대 팀장님 그런 건가요? 예? 아닙니다, 진짜 아닌데요. 그래서 뭐 팀원들도 있고 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정리를 많이 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 게임에 이제 e스포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정말 많은 e스포츠 종목들이 있고 다양한 게임사들이 e스포츠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세계 최고 게임사 님물유랑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기자님. 네, 저 오늘 되게 긴장하면서 살짝 왔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말이 살짝 망하신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혼자만 나와서 하는 경우나 제 동료 기자랑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었지, 이렇게 같은 업계 다른 직종의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토크쇼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시청자 모드로 열심히 들었던 것 같고, 저 되게 귀중하고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네, 저도 뭐 오늘 처음이라서 아직도 약간 긴장이 덜 풀린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 있는 저조차도 사실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모두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르던 또 부분들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 있고, 새롭게 만나는 이제 사람들 다 너무 좋았고,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좀 더 자주 불러주시면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자주 저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미리 예측을 해서 제가 많이 배웠다, 뭐 저의 인사이트가 또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대본에 써주셨는데 거짓이 아니라 제가 정말 매번 초대되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배워요.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뭐 배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뭐 저뿐만 아니라 e스포츠 업계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오늘의 토크쇼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성남 커넥트 세미나, 여기까지 저는 빅픽처 인터랙티브의 구마티 실장이었고요. KT 로스트의 이원일 과장님, 인비엔의 신현재 기자님, 님블유런의 윤서아 팀장님, 그리고 PS 애널리틱스의 권민성 매니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들을 다들 엄청 잘하시네요. 내가 제일